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두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개혁신당에서 연속해서 총선 공약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 측과의 결별이 전화위복이 되고 있는 걸까요?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의원님 뵈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네. 왜 이낙연 대표의 손이 아닌 이준석 대표의 손을 잡으신 거죠? 누구 손을 잡았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밝혔는데 예. 미래대연합을 하다가 새로운 미래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예. 저희가 어느 한쪽으로 소속되면은 대통합이 무산되고 예. 민주당 탈당파들의 그 모임으로만 그냥 굳을 것 같아가지고 예. 중립지대에 남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이 지금 총선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 일상적인 당무를 가지고 매일 왈가왈부하면서 일주일 예. 동안 시간을 허비를 했는데요. 미래대연합 할 때도 역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남은 50일을 허비하다가는 이번 총선 못 치른다. 총선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비전과 가치, 정책, 메시지, 인물 영입 같은 예. 거를 매일 보여드리고 저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했구나. 나중에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식의 의정 활동을 하고 국민들께 이렇게 입법 활동을 하겠구나. 예. 라는 걸 보여드려야지만이 예. 총선을 치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일각에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호남 출신인 이낙연 대표보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의원님은 이제 남양주 갑이 지역구시니까요. 수도권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소구력이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언론의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분석도 있던데. 참 후지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 지역의 호남 향후가 무척 크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저는 뭐 영남 호남 같은 거는 생각 안 한 지 벌써 수십 년 됐습니다. 예. 어쨌든 이낙연 대표랑 이렇게 결별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방금 예.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하루에 정책 하나 이상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저께 나온 정책은 지금 뭐 의원 평가를 한다고 정량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대표 발의 법안 건수입니다. 예. 근데 정말 함량 미달의 법안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만 건이 지금 쌓여 있죠.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꼭 필요한 법, 민생에 꼭 필요한 법, 또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가지 제도에 있어서 지금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을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안을 내도 저 밑에 저 후순위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대 양당에서 국민적 압력에 의해 가지고 순위를 앞으로 당기는 그런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선입 선출이 됩니다. 예. 지금 아마 소위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하고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그대로 임기 만료 함께 폐기되는 예, 법안이 과반 이상일 겁니다. 예. 옥석을 가려야죠. 그래서 1인당 법안 발의 건수를 뭐 몇 건으로 한다. 제한하는. 네, 제한하는. 그래서 정량이 아니고 정성으로 해야 된다. 저는 일찌감치부터 예. 왜 야구 선수도 타석에 많이 나왔다고 저 훌륭한 선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본회의에서 의결된 비율이 얼마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법안 발의가 아니라 과연 본회의를 얼마나 통과시키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네. 어저께 발표한 정책도 뭐 그런 거였습니다. 예. 네.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그런데 그 혼란이 열흘 만에 정리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또 한편으로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언제든 다시 합류하길 기대한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은 진심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지금 거대 양당이 21대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참상이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참상이요. 예. 저도 정말 이런 식으로는 정치 못하겠다고 예. 생각해서 탈당을 했던 건데요. 예.
양대 정당의 환멸을 느끼고 여기는 선택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계시는데 예. 그분들이 주저함이 없이 총선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사실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리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어쨌든 또 이렇게 무산되고 새로운 미래가 이탈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시 하나로 만들어서 유권자들이 편하게 명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린 것이 사실 가장 필요한데 예. 뭐 그런 마음의 발로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새로운 미래와는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진짜 민주당이라고 표방을 하고 계시죠. 예. 그걸로 봐서는 뭐 민주당의 대체 정당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제3지대 신당이란 것은 예. 특정 정당의 후속 정당, 대체 정당일 뿐만 그게 아니고 아니라 예. 네. 중도 보수 뭐 진보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분들의 그 건전한 마음을 뭐 다 흔히 모아내는 이제 개혁적 보수, 뭐 합리적 진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것까지 예. 그분들을 타겟팅을 하는 게 사실은 삼지대 정당이어야죠. 근데 예. 어떤 정당의 대체 정당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뭐 그런 노선을 찬동하기는 힘들고요. 예. 그렇다면은 그래도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를 혁파해야 된다는 예. 그 가치는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거 연대 정도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에 공감하기 때문에 다시 선거 연대는 또 가능할 수 선거 연대 있다. 정도 예 그거야 뭐 그럼 아주 지역구 느슨한 형태죠. 예,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라든지 뭐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새로운 미래나 우리 개혁신당이나 지역구 빽빽하게 채워놓지 못합니다. 예. 네.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좀 보완 관계 속에서 네, 선거를 네. 치를 수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 중에 하나가 개혁신당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할 것이냐 네. 여부일 텐데 네. 합류합니까? 무척 노력을 해왔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태섭 최고위원 이준석 당대표 다 가깝죠. 김종인 위원장하고요. 가깝고 예. 또 김종인 위원장이 좀 각별하게 생각하는 분들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계속 좀 간청을 드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아마 오늘 금요일이니까 예. 아침에 최고위가 있는데 예. 최고위에서 뭐 좋은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 합류를 발표할 수 있다. 그럴 이런 가능성이 예고편을 있습니다. 지금 먼저 하시는 거군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따 발표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하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더라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도 공관위원장을 맡으실 것 같은데 공천을 담당하실 것 같은데 공천을 하려고 그러면 인재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혁신당 인재풀 충분히 좀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지역구에 나가려고 지망하신 분들이 뭐 한 6, 70명 정도는 이미 계시는데 예. 더더욱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당의 지지율을 빨리 올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8%, 10%, 15%로 올려야지만이 저 당 가서 해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이제 매일 메시지를 내는 거고요. 정책을 내는 거죠. 그리고 또 괜찮은 분들을 앞세워 가지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뭐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새로운 미래의 이탈 과정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정책이나 메시지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중간에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물어봐 달라 이렇게 올리신 건데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등 정의당 인사들의 합류로 이낙연 대표 측과의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복주 전 부대표 논란이 그렇게 큰 문제였나요? 라는 게 질문인데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과연
그러니까 정당이란 것이 정체성이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이념적 스펙트럼이란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쪽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이석기 전 의원 예.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가 뭐 반미 자주 운동을 하셨다든가 예. 뭐 이런 분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개혁신당에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같이 뭐 입당은 자유라고 하지만 예. 안고 이걸 우리 당의 일부로 할 수 있겠느냐 뭐 그걸 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민주당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신 거니까 왜냐면 민주당의 비례 정당에 지금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참여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비례 정당에 그게 뭐 3석 정도는 지금 그렇죠. 아마 이미 안정권으로 가는 지역 관석까지 하면 4석은 최소한 네. 확보됐다 이렇게 좀 보이는데 네. 민주당이 굉장히 공천 잡음이 좀 심한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그건 확실히 개혁신당에게는 좋은 소식인가요? 글쎄요, 뭐 저희 친정이 저렇게 되는 거 보면 참 예. 마음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당심을 맞추자니 민심과 멀어지고 예. 민심을 맞추자니 당심과 멀어지는 이런 불일치 상황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 이 왜 그러냐? 이재명의 민주당이 된 이후로는 당의 이익과 공익이 국익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당심과 민심이 분리돼 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일치가 일치가 안 일치되지가 된다.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심의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들은 전 찐명이다 이렇게 이제 저 중도 합리적인 분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받고 예. 민심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저 개딸이나 당원들한테는 저거 예. 수박이다라고 욕을 먹지 겉과 않습니까? 속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 공천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좌파를 우대하고 뭐 소수파 반대파를 조금 낮추는 거는 뭐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뭐 남의 안중 같은 거는 의식하지 않고 아예 대놓고 예. 그냥 뭐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뭐 총선 승리는 별 염두에 없구나. 예. 그저 이재명 대표의 방탄 그리고 다음 대권 때까지의 탄탄대로 예. 이것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저께 이례적으로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뭐 정성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 예. 대표가 왜 그 뭐 동료 평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빵점 받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계시다던데 여러분도 예. 뭐 아실 겁니다라고 하면서 좀 웃었어요. 예. 아우 난 거기서 막 섬뜩하더라고. 예. 아니, 어떻게 거기서 웃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웃는 건 지금 허탈해 가지고 웃는 겁니다. 아 허탈해서요. 예. 예. 어쨌거나 아, 예. 지금 저 대선 때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피하는 게 목표일 겁니다. 저분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지의 방탄으로 부족해요. 예. 제1야당 대표 방탄이 필요한 거죠. 예. 법원 방탄을 위해서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렇게까지 무리를 예.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벌써 2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조응천 최고위원께서 민주당 출신이니까 그분들 접촉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 김영주 뭐 이수진 의원이라든지. 이수진. 아니 근데 뭐 예. 저희가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래도 또 저희 지지층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 아우 저분들은 함께 하고 싶다. 예. 뭐 그런 분이면은 저희가 아직 두 분은 아니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저 또 각자 친소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김영주 부의장 같으면 우리 이현우 의원하고 무척 친하시거든요. 예. 뭐 그쪽에서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의 이제 새로운 미래와 결별을 하면서 국가 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그러니까 의원이 5명이기 때문에 받았는데 지금 의원이 4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토해내라. 이거 보조금 사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기란 건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 알고 예. 그 상대방을 속이고 받은 게 사기죠. 예. 저희들은 계속 갈 줄 알았습니다. 예. 예.
근데 중간에 이렇게 한번 새로운 미래가 이탈을 하면서 김종민 의원이 탈당을 해버렸어요. 예. 저희가 뭐 이거 의도한 바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기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희는 뭐 지금 4명이면은 이 돈을 받을 수 없는 거니까 돌려드리겠다 했는데 정치자금법상 이 반환 규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반환 규정 없다고 그러니까 사기다라고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반영 규정 없다 그러니까 당 해체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진짜 그거는 거대 양당 중심의 천동설입니다. 예. 왜 모든 게 다 자기들 위주로만 돌아가야 돼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예. 아니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미래한국당 21대 때 얼마 받았어요? 134억 원 받았습니다. 예. 선거 비용 보전까지. 위성 정당이요. 비례정당이. 예. 그거 현역 의원 꿔주기 위해서 했어요. 예. 요번에 꿔줄 겁니까 말 겁니까? 134억씩이나 사기친 사람이 이건 국고 유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법안을 하나 발의하려고 합니다. 예. 무슨 어떤 법안? 예. 현행법으로는 반납이 안 되니까 예. 정치자금법 30조 개정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반납 규정을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6명 지금 즉각 좀 같이 공동 발의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개혁신당 뭐 30석 목표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지금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겸손하게 갑니다. 예. 최대한 열심히 해서 예. 교섭단체 목표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